자,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장 실전 전략,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화면은 오늘까지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998.62포인트 오전 10시 3분에 딱 정말 턱걸이 하듯이 본다라면 거의 뭐 한 1, 2포인트 정도만 딱 상승을 해줬더라면 아마도 긴급 뉴스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돌파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뉴스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해당 가격대에 딱 도달하자마자 선물 매도, 그리고 외국인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대형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심 자체가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하방으로 2930포인트대까지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전일 미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 또 우리 증시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시장이 좋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몇몇 종목군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의 저점을 이탈치 않고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때 또 그 이상 가격대에 시장이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사놓고 물리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위 거래량 없이 내내 횡보를 하다가 하락하는 종목, 또는 한때 급등을 했다가 상당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횡보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매매투를 확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뭐 스윙이 어떻다, 스캘핑이 어떻다, 추세 추종 전략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막상 돌파하고 나서 소위 어리버리하게 뭘 해야 되지? 그냥 SK하이닉스 사야 되나? 아니면 삼성전자 사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기존과는 다른 투자 방식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 실전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자,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자, 시장 상승의 근거, 일단은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주로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종목이 뭐가 있는가? 그 전에는 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즉 네이밍에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열사들의 모든 종목은 다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 이후에 현대 아니면은 그 외에 삼성, 뭐 LG 골고루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신재생 에너지, 즉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전, SMR,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한때 말 그대로 원전이다, 태양광이다, 폴리실리콘이다 라고 했을 때 움직였었던 그런 어떤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또는 장중에 순간적인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형주들, 이 대형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합주가지수를 말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네 개의 별 중에 하나가 HD현대중공업 때문에 제가 또 별을 받은 것입니다. 100%가 넘는 수익. 즉 HD현대중공업도 시장 상승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삼성중공업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 급등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이죠. 방산, 현대로템 신고가 경신을 해줬죠. 하나시스템 신고가 경신을 해주었죠. LIG
마찬가지로 이 방산 쪽의 섹터 역시 종합주가지수를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 또는 지주사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그래도 종합주가지수가 1포인트라도 상승을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SK하이닉스, 기타 소위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뭐라도 하나 사두면은 그냥 소위 쉽게 얘기한다라면 이제 거저 먹는다라는 수준으로 수익을 너무나도 쉽게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즉 코스피 200 여러분들이 증권사 HTS, MTS에 보면은 굳이 내가 관심 종목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딱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딱 보시고 그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지난 3개월간 주가가 최고치를 달성한 종목군들이 거의 상당수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고 상장 이래 최고 주가를 달성한 종목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중소형 개별주들의 연속적인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대형주에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이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뭐 하다못해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이 하루에 수백만 주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개인들은 수백만 주씩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이 시세도 아무래도 언덕이 높으니 또 골이 깊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시장이 초강세장이고 여차하면 3,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미리 정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관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기술적 분석에 심취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10몇 년 전쯤에 제가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고 보조지표도 직접 만들고 뭐 온갖 수식을 가져다가 뭐 계산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그게 적중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던 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것,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차트가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왜곡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이쁘다, 아니면 차트가 아름답다, 뭐 이것은 무슨 패턴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주제로 여러 뭐 강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책에서도 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이 적고 또는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은 차트가 무조건적으로 왜곡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위에 있는 종목만 보셔야 된다. 왜?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100억, 200억, 300억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헝클어져 버립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게요. MACD라는 보조지표를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자, MACD라는 게 뭡니까? Moving Average 그리고 Convergence and Divergence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격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것에 어찌 본다라면 이격률에 따른 오실레이터와 MACD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 이동평균선은 뭡니까? 종가 기준 단순 이평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MACD는 지수 이평이에요. 즉 지수 이평을 가지고 10일, 20일 또는 20일, 60일
또는 뭐 10일, 24일 뭐 기본 세팅값이 있겠죠. 그 두 개의 지수 이동 평균 값을 가지고 사실상 이격률을 표시를 한 건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때는 이 지표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실레이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양전을 했다라고 하죠. 플러스권으로 살짝 올라서면 매수, 그리고 MACD 선이 0값 이상으로 올라서면 또 추가 매수. 그러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고 막 돈을 막 쓸어 담는 것처럼 정말 가슴 설레게 막 정말 생애 최초로 주식이라는 것으로 내가 정말 자산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소위 서브프라임 이제 모기지 사태가 지나가서 지수가 턴할 때 그 시점에서 중대형주 위주로 MACD 지표만 가지고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등이 끝나고 나서도 그 방법을 가지고 정말 중소형주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래를 했더니 그동안 벌어둔 돈 다 까먹고 오히려 빚까지 생기고 오히려 깡통까지 차버리는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었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상승을 3,000포인트까지 이끌어 오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간다면 전저점이 매우 정확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전저점을 지지해주고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하루 거래 대금이 어느 날 갑자기 1,000억, 2,000억 이런 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억, 20억 하던 게 100억, 200억 하루 이틀 정도 늘어난 것 말고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 5,000억 이상, 1조 원 이상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정확하게 전저점을 지지해줬고요. 정확하게 정고점에서 밀렸고 정확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고가 행진,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할 타이밍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위에 존재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이 상위에 존재해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금융공학 아니면 기술적 분석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을 때 그나마 활용도가 높아지지, 되도 않는 종목들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래대금이 10억도 안 되는데 오늘 갑자기 뉴스 떠가지고 뭐 거래량이 갑자기 뭐 어제 대비했을 때 뭐 100% 이상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증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술적 분석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자, 신고가 추세 추종 전략.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항상 이 딜사이트 경제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 종목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평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평선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자고요. 1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열 구간, 그러니까 즉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동안 6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역배열 구간으로, 즉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역배열 구간 내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건 아니면 뭐 1,000원짜리 뭐 어떤 개별주가 되었든지 간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이 61선을 돌파하고 121선을 돌파하고, 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게
121선을 끌어내리고 61선을 끌어올려서 소위 말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저점 대비 주가가 최소 50% 이상 급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니까 내가 매수해야지라고 한다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그냥 위치에 있는데 주가가 이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날로 치면은 각각의 종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가를 넘어서는 대량 거래를 수반한 흐름이 발생했을 때 보통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주된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 즉 이런 어떤 흐름이 발생했을 때 이 거래량이 앞서의 거래량이 뭐 평균적으로 그냥 1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10만 주였는데 어느 날 1,000만 주가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뭐가 그 예가 될 수가 있겠냐? 바로 네이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I, 즉 어찌 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뭐 간단하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AI와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 IDC 센터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다 AI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 서비스도 뭐 챗 GPT라든지 뭐 클로디라든지 뭐 그록이라든지 이렇게 들어볼 법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고 네이버 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이 AI 서비스를 열심히 사용할 수 있게 뭐 수십조 원, 뭐 대략적으로 뭐 10조 원 이상, 15조 원대의 자금을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상 네이버가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를 상당히 좀 좁혀놓고 보더라도 지난 시간 동안, 지난 1년, 2년 시간 동안 오늘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1,0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금주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자, 단 3일 만에 주봉이 역대 2020년도 정말 폭락장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정말 폭락을 거듭했던 그 시점 그 당시보다 거래량이 살짝은 못 미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발생했던 거래량이었더라면 이번 거래량은 오늘 단 하루 만에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만들고 전고점대 22만 5천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자, 61선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역별 상태죠. 자, 여기에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이제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확대를 해서 좀 본다라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어떻습니까? 가격 이동 평균 해가지고 자 6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부분들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9만 3,245원. 자 121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이동 평균선의 값은 얼마입니까? 20만 2,862원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종가의 합을 120으로 나눴느냐 60일로 나눴느냐 이제 이 차이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120이라는 값이 60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6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역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별 상태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소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맞닿아서 이격을 줄이면서 어떤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 그대로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오늘 NXT, KLX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5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만 1,000만 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일종의 팁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는 조금은 사이즈가 좀 달라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무슨 AI, 무슨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아주 가벼워서 순간 급등하고 순간 급락을 할 겁니다. 정말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에게 피인수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말 그대로 밀릴 거예요. 그런데 정부 정책상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화면의 차트상 제가 23만 원이라는 가격에다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앞으로 네이버는 23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체 시장이 3,000포인트는커녕 2,600~70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이고 만약에 23만 원대를 이탈치 않고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을 경신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끔과 동시에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조선, 방산, 뭐 반도체, 뭐 이러한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하다못해 별달리 의미도 없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주사, 소위 유통 물량 주식수가 적은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 50%, 100%씩 올랐죠. 자, 이런 것들 다 제껴두고 자, 네이버와 같이 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의 어떤 시장 리드, 즉 지수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점도 함께 보아주시면 되겠고 오늘 발생한 흐름 중에서 가장 정석적인 겁니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또는 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패턴, 즉 역배열 구간 내에서 말 그대로 최대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일으키면서 가격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버리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이 붙어서 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이건 늦어요. 이때는 이미 주가가 20, 30%, 40, 50% 상승을 했을 때이고 자, 이 종목 오늘 19% 상승했지만 오늘 이후로 23만 원대 가격을 지켜준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고점이 이제는 저점이 된 거예요. 즉 이제는 저항이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23만 원만 이탈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 상승할 때마다 종합주가지수도 동시에 반응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돌아서 직전 최대 거래량 발생일의 종가 돌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파동 이론에 약간을 심취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벽을 넘어섰을 때, 소위 매물벽이라고 하죠. 매물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아마 제시 리버머라든지 아니면은 윌리엄 오닐 책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죠. 자, 화면을 잠시 보여주신다면 소위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정말 100년 전 그 당시 HTS, MTS 차트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소위 티커로 이제 주식을 했을 때 제시 리버머어가 어느 날 주가가 큰 하락을 보여주다가 상승을 하는데 정고점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린 이후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를 했더니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소위 어느 투자자의 회상 또는 주식 매매하는 법 뭐 이런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일 거예요. 또는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 분석으로 바꿔서 자, 기업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결합해서 만든 게 이제 윌리엄 오닐의 이론이죠. 뭐 캐슬린 법칙이다 아니면 컵앤핸들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의 패턴이 거의 주가가 상승세를 신고가를 경신한다라고 거의 보셔도 거예요. 주가가 어느 순간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저점 부근에서 갑자기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염없이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눌림, 소위 말해서 조정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구간 내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이 부분이 사실상 매수의 적기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패턴만 딱 놓고 이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그냥 추종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식으로 그림만 보고 주식하는 게 말이 될까? 물론 기업 내용도 봐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섹터라든지 경기 흐름, 뭐 아니면 국내외 정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앞서의 정고점보다 최소 200% 이상 증가를 해주게 된다면 그 신호는 충분히 물려도 좀 버텨볼 만하고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해도 될 자리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200%라는 것은 앞서 100만 주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 돌파하는 거래량은 대략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최근에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그에 앞서서 한참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심지어 SK하이닉스도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이 시장의 불문율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쯤 왔을 때 손절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이 손절매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른 누군가가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이끌어내는 주체, 보통은 외국인과 기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특정 일에 강한 거래대금과 강한 거래량,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어떤 식의 흐름이 좋은가? 말 그대로 주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 주가가 이전 대비했을 때 월등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 그때가 우리가 매수를 해볼 법한 자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예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포모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면서 이거 이제 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좀 빠져야지 주가가 이제 되는 것 아닌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얼핏 보면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차트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면을 좀 HTS로 좀 전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가가 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 자, 앞서의 시점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횡보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상승시켜 줄 때의 거래량이 대폭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만 주, 네, 500만 주 정도의 5천만 주군요.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이후로는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시점에서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5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대략 30% 정도 하락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될 구간은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 구간. 즉,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시점. 이때 만약에 직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한 가지 숨겨진 힌트가 있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빨리 알아채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격으로 보게 되면, 거래 대금으로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하루에 100만 주씩 거래가 됐는데, 자, 지금 그 주식이 1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5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 대금은 2배가 늘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 차트보다는 거래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일별 주가표에 거래대금의 어떤 움직임,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를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딱 넘어갔을 때 동일한 패턴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너도 나도 널뛰게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얕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그것을 우리가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단은 내가 전고점대를 손절선으로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보시는 화면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앞서서도 정말 이 아주 먼 자리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주가가 정말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야, 이렇게까지 하나솔루션이 상승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실제 차트를 좀 넓게 본다면 사실 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 내에서 상승 이후의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 그리고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제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자, 미국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또는 SMR,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략적으로 4만 원대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소위 하나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수년간 종목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건 밑절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매물벽을 최대한 소화를 약 2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평단가가 3만 원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직전 고점인 4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딱 넘어서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에서 계속 머문다. 정말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을 외면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강세장에서 오히려 약한 종목을 거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딱 넘어서는 순간 만약에 하나솔루션과 같은 패턴, 즉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직전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 고점마저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대량 거래량과 대량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그 시점이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고 또는 너무 고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 보통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제2의 에코프로 BM, 제2의 무슨 한미 모모, 제2의 모모, 이런 식의 이름도 붙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HD 현대는 지주사로서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종목군들 역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대 넘어섰을 때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게 되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가 이후에 누가 사는가? 이제 짧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지금 3,000포인트대 넘어서지 못하면서 밀리는 종목군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외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프로그램도 팔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딱 넘어섰을 때 기관과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수백만 주씩 매수해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함께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과거 신고가 이후 개인의 수급, 즉 고점대를 넘어섰을 때 개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신호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좀 템포를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 조절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더 명료하게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